한국 잠수함은 성장이 아니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잠수함의 불모지였던 한국은 1990년대 1400톤급 장보고급 잠수함을 처음 건조했고 2000년대 19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을 건조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3700톤급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안창호급은 한국이 자체 설계했는데요. 수직발사관, VLS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4000톤급 잠수함, 2030년대에는 4500톤 이상의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불과 30년 전 독일 부품을 조립하던 수준에서 지금은 자체 설계, 건조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한국 잠수함 전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는데요.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선진국과 군사력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북한이 있는 곳입니다. 각 나라들의 잠수함 전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에 미국 접근을 거부하고 대만을 자국의 땅이라 주장하며 팽창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물량의 중국은 핵추진 핵무기 탑재 잠수함 SSBM을 무려 12척을 보유하고 추가로 4척을 더 보유할 예정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6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의심받는 중국이지만 최근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재래식 잠수함을 선보이며 무섭게 성장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 미국에 얼마나 기댈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군사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두 4000톤급 이상입니다. 2025년까지 4척을 더 진수할 예정이며 총 27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최신 잠수함인 타이게 2급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채택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채택함에 따라 최고 속도로 1에서 2시간 자망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30시간 이상 자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산소 부료 추진 체계 AIP를 넘어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3000톤 이하의 잠수함이 대부분이지만 잠수함 운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 탑재 잠수함 SSB를 2척 보유하고 있어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잠수함 개발 시작은 늦었지만 현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총 21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톤급 이하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700톤 안창호급 배치 1 3척을 보유하고 있고 안창호급 배치 2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입니다. 배치 2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를 채택해 일본의 최신 잠수함과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입니다. 안창호급 배치 3 3척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예상하며 수중 배수량은 4000에서 5000톤급으로 추정합니다. 3000톤급 이상에는 모두 VLS를 장착하고 있어 공격력에 있어서는 타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 한국은 원잠, 핵잠이라 부릅니다. 수직발사관 VLS를 장착한 재래식 잠수함 SSB, 핵추진, 핵무장 잠수함 SSBM, 전략원잠입니다. SSB는 대부분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는데요. 한국 안창호급은 VLS를 장착한 SSB이지만 핵무기가 없으니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건조하려는 핵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이고 북한이 보유하려는 핵잠수함은 핵무장까지 한 잠수함 SSBM입니다.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말대로라면 SSBM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 자체 기술로 SSBM 건조는 단기간에 불가능하고 수십 년 내에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말한 SSBM이 아니라
SSB를 과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SSB인 신포 잠수함과 신포C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포 잠수함은 한 셀의 VLS를 장착하고 있으며 신포C 잠수함은 세 셀의 VL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 척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핵 무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건조될지 모르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제외하더라도 신포와 신포C 잠수함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군 잠수함에게 잠수함 헌터 킬러 임무를 부여해 적 잠수함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짧은 잠항기간, 느린 속도, 그리고 생산 전력 부족으로 헌터 킬러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잠항기간, 속도, 생산 전력에 있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헌터 킬러 임무에 적격입니다. 적의 항구 근처에서 오랜 동안 잠항하며 항구를 벗어나는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는 원자력 잠수함이 최적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1에서 25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는 수상 배수량 기준입니다. 수중 배수량으로는 안창호 배치1은 3,700톤급, 배치2는 4,000톤급, 배치3는 4,500톤급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의 보도에 따른 수치인데요. 일본 소류급은 4,200톤급인데 길이 84m, 너비 9.1m, 높이 10.3m입니다. 한국 안창호 배치1은 3,700톤급인데 길이 83.5m, 너비 9.6m, 높이 14.7m입니다. 높이는 사령탑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길이와 너비로 보면 안창호급의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런데 소류급은 4,200톤, 안창호급은 3,700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보도 수치는 많이 축소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부에서는 안창호급의 SLBM을 장착한 것은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의 해군 장성은 북한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만든 무기라며 대형 무기에 집착하는 행태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재료, 기술, 자금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쌓여있는 플루토늄을 빼지 않았지만 빼면 50톤이고 이는 만 발을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한국 자체 기술만으로 6개월 이내에 수소 폭탄급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 농축과 재처리를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제재 우려가 있다고 답하며 이스라엘처럼 모사 실험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고 기술만 시험하는 것이죠. 핵폭탄은 6개월, 수소폭탄은 1년이면 산두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소폭탄은 핵폭탄의 한 종류로 열핵폭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자폭탄의 위력에 비해 수백 배 강력합니다. 현재 핵 보유국들의 실전 핵무기는 거의 수소폭탄입니다. 핵폭탄은 핵분열을 이용한 것이고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이용한 것입니다. 핵융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소폭탄의 내부의 핵폭탄으로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핵분열로 발생하는 고온과 고압을 이용해 핵융합을 발생시킵니다. 서울대 교수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금 오래된 주장이긴 한데요. 한국은 핵연료와 관련해 성형 가공 단계만 합니다.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연료봉을 만드는 것이죠. 연료봉을 만들기 위해 매년 4,000톤의 우라늄을 구매해 외국 농축회사에 보내 농축시킨 다음 수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측기 상의 오차가 5%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원한다면 1년에 농축 우라늄을 1,420kg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100킬로톤급 수소폭탄 142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재료, 자금,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부담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죠.
2021년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근거로 핵 상금지 조약 10조,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 사건에 직면할 경우 핵 상금지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해 한국의 핵 보유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점차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서 한국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을 받지 않고는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과 같이 한국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국제적인 분위기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고 핵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한국 잠수함들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더라도 대회가 없는 한국 특성상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동해는 잠수함들의 천국입니다. 북한, 러시아, 일본, 심지어 중국, 미국까지 재래식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동해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해 평균 수심 46m, 남해 평균 수심 101m, 동해 평균 수심 1600m입니다. 깊은 바다는 잠수함들에게 최고의 장소죠. 동해는 소량이지만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고 독도 수역 인근에는 미래 자원으로 알려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 어획량도 풍부한 곳이고요. 동해뿐만 아니라 한국이 성장해 갈수록 한국의 수출입 경로인 해양 수송로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가 없어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자체 개발할 경우 개발 기간이 무척 길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잠수함용 원자로의 응용 연구를 마쳤고 상세 설계와 제작까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용 원자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2차원으로 움직이는 함정들과 달리 잠수함은 3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성, 신뢰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창호 배치2에 장착되는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한 추진체계 개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원자로를 이용한 추진체계는 안전성 확보가 더 어렵죠.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핵잠을 운용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